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종량제 봉투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1인당 2장씩만 판매하고 온라인에서는 사재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쓰레기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공급이 끊긴 겁니다. 오늘은 전쟁이 어떻게 우리 일상까지 바꾸고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종량제 봉투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1인당 2장씩만 판매하고 온라인에서는 사재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쓰레기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공급이 끊긴 겁니다. 오늘은 전쟁이 어떻게 우리 일상까지 바꾸고 있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정답은 폴리에틸렌, 줄여서 PE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에틸렌을 만들려면 에틸렌이라는 기초 원료가 필요합니다. 에틸렌의 원료는 나프타입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액체 원료로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틱, 비닐, 합성섬유, 세제 용기까지 우리가 매일 쓰는 거의 모든 화학 제품의 출발점이 바로 이 나프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프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국내 최대 나프타 분해 설비 운영사인 여천 NCC가 업계 최초로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원료 조달이 불가능해서 제품 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여천 NCC는 연간 에틸렌 229만 톤을 생산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에틸렌 공장이 원료를 구하지 못해 멈출 위기에 놓인 겁니다. 여천 NCC만이 아닙니다. 뒤이어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일부 제품에 대해 불가항력 가능성을 고객사에 통보했습니다. 일부 비닐 제조 공장은 이미 생산량을 15%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료인 폴리에틸렌 값이 급등하면서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쓰레기 봉투가 편의점에서 사라진 건 바로 이 연쇄 반응의 끝자락입니다. 그렇다면 나프타는 왜 갑자기 들어오지 않게 된 걸까요? 답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폭 33km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좁지만 여기를 지나는 원유량은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20%에서 30%에 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이 모두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원유가 지나가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톨게이트가 막혔습니다. 올해 3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란이 해협 통행을 위협하면서 유조선 운항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80%는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로 향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해협이 막히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바로 우리 같은 아시아 수입국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부조적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숫자로 보면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나프타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나프타 수입의 77.6%가 중동산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44.7%였던 중동 의존도가 해마다 올라 이제 4분의 3을 넘어선 겁니다. 해협이 막히자 나프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4월 초 기준 나프타 가격은 톤당 985달러로 전월 대비 47%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9% 상승입니다. 이 나프타가 국내에 도착하면 NCC, 즉 나프타 분해 설비에 들어갑니다. 850도 고온에서 나프타를 쪼개면 에틸렌이 31%, 프로필렌이 16% 나옵니다. 이 에틸렌을 중합하면 폴리에틸렌, 즉 PE가 됩니다. 그리고 이 PE가 쓰레기 봉투, 비닐봉지, 식품 포장재의 원료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협 하나가 막히면 동네 편의점 쓰레기 봉투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에서 봉투까지 6단계 연쇄 반응입니다. 전쟁, 해협 봉쇄, 원유 차단, 나프타 부족, 에틸렌 감산, 그리고 PE 풍귀.
이 경로를 알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봉투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봉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프타가 멈추면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생활 전체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식품 포장재 시장입니다. 계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보는 30개들이 계란판, 그 위에 씌우는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 하나의 가격이 81원에서 131원으로 올랐습니다. 61.7% 인상입니다. 10개들이 포장해 쓰이는 플라스틱 캡슐도 64원에서 94원으로 46.9% 뛰었습니다. 계란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계란을 담는 통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식품업계 전반이 비상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포장, 음료수 페트병, 이 모든 것의 원료가 나프타에서 출발합니다. 업계에서는 포장재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택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택배를 받을 때 상자 안에 들어있는 에어캡, 그 뽁뽁이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듭니다.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이 1000만 건을 넘는 한국에서 포장 비닐 가격이 오르면 결국 배송비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샴푸통, 세제용기, 화장품 케이스까지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생활용품 업계에서도 용기 제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도 나프타에서 출발합니다. 패션업계에서는 이미 원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일부 기업은 탈플라스틱 소재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폴리에틸렌 톤당 단가가 4월부터 40만 원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이대로라면 2월 대비 60만 원 이상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마트 비닐봉지, 음식랩, 일회용 용기, 쓰레기 봉투, 택배 포장, 옷까지. 나프타 하나가 멈추면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프타 수출을 막았습니다. 3월 27일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둔 겁니다. 둘째, 돈을 풀었습니다. 정부는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 중 4,695억 원을 나프타 수입 가격차 고전에 배정했습니다. 국민 70%에게 고유가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셋째, 대체 수입선을 찾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재외 공간을 통해 중동 외지역 에너지 기업과 공급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고 석유화학 업계는 나프타 대신 LPG를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투자자라면 지금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입니다. 나프타 쇼크가 장기화되면 체력이 약한 기업부터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체 소재 산업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탈플라스틱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위기는 항상 산업 지형을 바꿉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그 여파가 원유, 나프타, 에틸렌, 폴리에틸렌을 거쳐 우리 동네 쓰레기 봉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시작일 뿐입니다. 계란 포장재, 택배 에어캡, 샴푸 용기, 옷감까지 나프타 하나에 우리 일상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나프타의 7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협 하나가 막히면 생활 전체가 흔들리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과 소재 다변화,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